안녕하세요. 앞으로 금 인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하우스푸어, 헬프어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. 그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. 물가가 잡히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 올해 내내 아마 물가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. 결국에는 밥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겠죠.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꽤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되죠. 게다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그로 인한 충격을 바로 직격탄으로 사람들이 받을 거다라는 거죠. 빚이 없으면 물가가 좀 높아져서 힘들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끝날 거죠. 와,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네. 허리띠 쫄라매야겠네. 소비를 조금 줄여야겠네. 어디 여행 가는 거 대신 그냥 집 주변 동네 그냥 산책하는 걸로 때워야겠네. 외식? 분식집에서 그냥 애들 그냥 밥 사주는 정도로 그냥 끝내야겠네. 근데 분식집에 갔는데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.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어제 인제 아이들 데리고 석촌호수하고 저기 핑크곰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갔거든요. 갔어요. 이런 거죠 인제. 롯데월드타워에 가서 그 인제 잠실역에 있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 서점을 갔어요. 중고 서점에 가서 아이들 책 몇 권 사고 제 것도 샀지만 사고 그다음에 인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에서 인제 식사를 인제 3 가지를 사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거든요. 얼마 낸 줄 아십니까? 25,000원. 분식집, 분식집. 분식집에서 분식집에서 돈가스하고 뭡니까? 볶음밥, 덮밥 3개 샀는데 25,000원이에요. 야, 분식집이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인 거고요. 만약에 쪼끔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 쪼끔 그래도 그럴싸한 그냥 이렇게 "음식점이다."라고 하면 얼마 들었을까요? 그냥 4만 원 들었을 거예요, 4만 원. 35,000원, 4만 원. 와, 이게 겁나는 거죠. 겁나는 거죠. 이게 현실인 거예요. 그러면 분식집에서 이렇게 반찬 사 오는 게 저녁거리 사 오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요. '와, 그렇게 많이 올랐나?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요즘은 인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시든 뭐든 이렇게 배달 이렇게 시키면 배달비로 또 3,000원, 4,000원 같이 내야 되잖아요.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3-4천 원 배달비가 아까운 거죠. 가서 이제 직접 가져오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죠. 겁나는 거죠. 저희 집은 4인 가족이다 보니까 3개 시켰는데 4개 시켰으면은 그냥 35,000원, 4만 원인 거죠. 분식집에서 그런 거죠. 저희 동네에 되게 싼 분식집이 있거든요. 국수가 비빔국수하고 그 잔치국수가 5천 원이에요. 김밥이 한 줄에 2천 원이에요. 장사 무지하게 잘 돼요, 무지하게. 거기 이렇게 오며 가며 보면은 등산 가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거기 김밥 2줄 사 가고 어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인지 골프백 들고 있는 사람도 거기서 김밥이나 간식거리 사 가는데 되게 싸요. 근데 이제 가끔씩 그분께 물어보죠. "사장님은 이렇게 싸게 팔아 가지고 남습니까?" 이러면 하는 얘기가 "아유, 그래도 오랫동안 했고 손님들이 많아서 박리담회로 파는 겁니다."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 가게 바로 옆 쪼끔만 이렇게 건너가도 거기서 파는 가격에 최소 30-40% 이상이 비싸요. 거기에 김밥 한 줄이 2천 원이거든요. 거기서 한 30 미터 떨어진 가게 가면 김밥이 제일 싼 게 3,500 원이에요. 떡볶이 거기는 2천 원인데 조금만 옮기면 떡볶이 그냥 3천 원, 4천 원 하는 데도 있고요. 이게 분식집의 가격이에요. 제가 되게 비싼 음식점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들이 그냥 쉽게 가서 자기 용돈으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식집의 가격이 이렇다는 거죠. 나머지 식당 가격은 말 안 해도 뻔한 거죠. 이게 현실인 거예요. 근데 인제 그래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어려워지려 하더라도 애들 먹이는 것까지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. 먹여야 되잖아요. 근데 이왕이면 예전보다는 좀 비싼 거 사주기 조금 어려운 거죠, 사실. 이게 현실인데 빚까지 졌다면 빚까지 져 가지고 월 15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그 이상을 만약에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, 삶이? 삶이 되게 빡빡하고 더 어려워지겠죠. 감당이 안 되겠죠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
근데 뭐 앞으로 닥칠 충격은 뭐 경제적인 지표나 수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. 밥값이 2배 오른대.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죠. 분식집에서 오므라이스 시켰는데 8,000원. 야, 분식집에서 오므라이스 시키면 한 4,000원, 5,000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인 거죠. 잔치국수? 잔치국수는 한 2-3천 원이어야 되지 않냐? 뭐 제가 인제 좀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게는 잔치국수 5,000원이 완전 싼 거예요. 다른 데 가면 7,000원 받아야 돼. 7,000원이에요, 7,000원. 근데 국수 하나 7,000원 하던 게 나중에 8-9,000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이게 현실인데 무리하게 집에 대출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까요? 그냥 김에 그냥 밥 그냥 간장에 그냥 밥 먹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가 되는 거죠. 되게 으리으리하고 되게 좋은 새 아파트에 사는데 강남의 새 아파트에 20억 짜리 한 대라는데 거기 입주해 사는 사람들은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죠. 근데 그 라면도 라면 가격이 올라 가지고 겁나서 많이 못 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. 치킨 사 달라는데 애들이 다음에 먹자." 이러면서 그냥 떠넘겨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. 체감 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. 소비자 물가 지수 4%라고 하는데 4%가 어떻겠습니까? 시중에서 느끼는 충격은 20% 30% 40%인 거예요. IMF 때 IMF 때 서울의 집값 하락이 -21% 였어요.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어땠습니까?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.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이라고 느꼈다니깐요. 집값이 8억 하던 게 2억이 되고 5억 하던 게 1억 5천 되던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. 그게 지표상으로는 서울의 집값 하락이 -21% 였다라는 거죠. 미국의 기준금리가 1% 오르면 집값이 8% 하락한다라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있대잖아요. 3% 이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마이너스 38이 24인 거예요. 그러면 IMF 1997년, 98년에 집값 하락의 그 이유라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그것보다 조금 더 높죠. 그러면 사실상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한국의 집값이 어떻게 되냐? 1997년, 98년에 있었던 집값 폭락 사태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.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딱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대략 유추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? '악착같이 돈 더 모아야겠구나. 10,000원, 20,000원, 100,000원, 200,000원 절대 우습지 않구나.'라고 생각하고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저는 지금 현재 달러 원화 계속 모으고 있고요. 뭐 게다가 어 주식으로는 인버스를 좀 보고 있어요. 인버스를. 인버스를 보고 있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되게 큰 품목이라 쪼끔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게다가 뭐 북한 그림 수집하고 있고 동전 모으는 거 하고 있고 뭐 게다가 인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좀 외부 활동을 좀 해서 외부 강연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뭐 책을 뭐 저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수입을 좀 당장은 아니겠지만 '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좀 늘려갈 수 있을까.'라는 그런 고민들도 사실 하고 있어요. 어쩌면 그 일환의 하나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. 물론 블로그 글 쓴다 그래서 갑자기 돈 크게 안 버리는 거 알고 있고 책 쓴다고 해서 그게 돈 되는 거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.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걸로도 돈을 뭐 아주 적게 용돈벌이는 될지 몰라도 돈을 크게 벌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각각 다 하면서 제 삶을 좀 더 다채롭게 좀 준비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유튜브를 하는 건 무엇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가짐, 태도를 잘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는 거고요.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4년, 5년 동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벌어진다.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은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생업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고 생업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현금을 모아야 된다는 돈 모아 가지고 총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죠.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가서 먹잇감을 사냥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. 지금은 앞으로 4-5년 저는 이제 5년이라고 보는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거다. 그 기간 동안은 경제가 초토화되고 아마 꽤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. 지금 벌써 뭡니까? 물가가 감당이 안 되고 금리 인상 때문에 하우스포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하우스포는 100% 옵니다. 100%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집값 상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호가, 다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죠. 그 거품은 꺼지면 감당이 안 될 거고요. 이미 지금 현재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. 못 가지는 거죠. 대출도 안 나오고 감당도 안 되고.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
그냥 끝나는 거죠. 끝나는 겁니다. 시중금리 8%, 10%, 12%, 15% 되면 그냥 부동산 시장 초토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 된다. 현금을 비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